계약이니까 계산도 해야죠. 아버지 장례 후 쓰러진 어머니를 간병하던 지연은 남편이 만든 일정표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동의도 없이 서명까지 위조된 채로요. 가족이잖아! 조금만 참아!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지연의 노동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0년간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수많은 계약서를 다뤄온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일방적인 계약은 무효라는 것을요. 그리고 마침내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간병비, 교통비, 식사준비, 청소, 모든 것을 시간당 인건비로 환산한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한 달 총액 250만 원. 가족을 계약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지연은 어떤 선택을 요구했을까요?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을 꼭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새해 건강하세요. 지연은 병원 복도 끝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지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의 국화 향기가 아직도 옷에 배어 있는 것 같았어요. 지연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난 사흘 동안 울 만큼 울었기 때문이었지요. 어머니는 지금 응급실 안쪽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의식은 없었어요. 아버지의 관을 따라 연구차까지 걸어가신 후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닫으시더니 그대로 쓰러지셨던 겁니다. 지연이 방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져 계셨고 119를 부른 건 지연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어머니를 옮길 때 어머니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입니다. 혈압이 많이 올라가 있고요. 심장에도 부담이 갔어요. 당분간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진단을 내리듯 말했지요. 하지만 지연의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를 보내고 나서도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는데 이제 어머니까지 이렇게 되다니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멀리서 들리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만이 병원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38이었습니다. 보험 설계사로 일한 지는 10년째였어요. 결혼은 12년 전에 했지요. 남편 민수를 만난 건 대학교 선배 소개였습니다. 민수는 차분하고 성실해 보였어요. 첫 만남에서 민수는 지연에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게 좋아요. 크게 욕심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 말이 지연에게는 안정적으로 들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그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면 됐지요. 결혼 후 민수는 회사에 다녔고 지연은 보험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없었어요. 초반에는 시도했지만 몇 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지요. 병원을 다녔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인연이 닿지 않는 거라고들 했어요. 시어머니 옥부는 그 사실을 못내 아쉬워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은근히 말을 꺼냈지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했다잖니. 한 번 더 알아보지 그래. 지연은 매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알아볼게요. 하지만 실제로는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지쳐 있었어요. 아이가 없다는 사실보다 그 사실을 계속 상기시키는 시선들이
더 힘들었습니다. 민수는 그런 지연에게 큰 위로를 주지 못했어요. 그저 괜찮다고, 둘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할 뿐이었지요. 그 말이 따뜻하게 느껴지기보다는 무책임하게 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지연의 친정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아이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어요. 대신 지연이 집에 갈 때마다 반찬을 가득 싸주셨지요. 아버지는 말수가 적은 분이셨지만 지연이 오면 늘 현관까지 나와 신발을 챙겨주셨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지연에게는 큰 위안이었어요. 아버지가 쓰러진 건 한 달 전이었습니다. 뇌출혈이었지요. 아버지는 평소 건강하신 편이었는데 갑자기였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연아, 아빠가 쓰러졌어. 지연은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지연이 다가가자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지요.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깨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대.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차갑고 작았어요. 언제 이렇게 작아지셨을까 싶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연과 어머니는 병원을 오가며 아버지를 돌봤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결국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보름 후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아버지는 평생 동네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는데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오신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상주로서 문상객들을 맞이했지요.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받고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도 옆에 있었지만 어딘가 딴청을 부리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자주 확인했고 밖으로 나가 통화를 하기도 했지요. 회사 일이야. 죄송해. 민수는 그렇게 말하며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따질 기운도 없었지요. 어머니는 그 사흘 동안 거의 드러눕다시피 하셨습니다. 음식도 거의 드시지 않으셨어요. 지연이 국을 떠다 드려도 고개를 저으셨지요. 난 괜찮아. 내가 먹어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눈가는 깊게 꺼져 들어갔어요. 장례가 끝나고 영구차가 떠난 후 지연은 어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시며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너도 이제 집에 가서 쉬어라. 엄마는 괜찮으니까. 지연은 망설였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가는 게 걱정됐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고 지연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지요. 어머니의 집 현관문을 닫으며 지연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불이 꺼진 거실이 어둡게 보였어요. 가슴 한편이 무거웠지만 지연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혼자 계신 어머니가 밤새 우시는 건 아닐까, 아파도 참고 계신 건 아닐까 걱정됐지요. 새벽 5시쯤 되어 겨우 잠이 들었는데 전화벨 소리에 깼습니다. 지연은 화들짝 놀라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발신자는 어머니의 이웃이셨습니다. 지연 씨, 어머니가 쓰러지신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들렀는데 방에서 쓰러져 계세요. 지연은 급히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민수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깨우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지요.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이웃분이 안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연은 방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지요. 지연은 곧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지연은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의 손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었지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어머니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지연도 함께 탔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는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였지요. 지연은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라고요. 지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을 탓했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두고 온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지연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는 한참 후에야 전화를 받았지요. 지연아. 무슨 일이야? 엄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왔어. 응급실이야. 아, 그래. 많이 안 좋으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놀라기보다는 귀찮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지요.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안정이 필요하대. 며칠은 엄마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래, 그렇게 해. 나도 오늘 회사 가야 해서 나중에 시간 되면 들를게.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연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화면에는 통화 종료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지연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민수에게서 위로를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걱정하는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저 사무적이었어요. 지연은 응급실 밖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간호사가 나와 어머니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지연은 병실로 올라갔지요.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고 링거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요. 엄마,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지연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어요. 그저 고요히 숨을 쉬고 계실 뿐이었지요.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봄비는 축축하고 차가웠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갈아주고 체온을 재고 혈압을 확인했어요. 지연은 그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저녁 때쯤 되어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지요. 회사 일이 늦어져서 못 갈 것 같다고 내일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뭐라 답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지요. 밤이 되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어요.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가끔 들렸습니다. 지연은 침대 옆 간이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는 언제 깨어나실까요? 그리고 깨어나신 후에는 어떻게 돌봐드려야 할까요? 이틀째 되는 날
어머니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의사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요. 지연은 병실을 지켰습니다. 민수는 결국 병원에 오지 않았지요. 회사 일이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다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지연은 이해한다고 답장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한편에서는 서운함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잠시 병원 매점에 갔습니다. 샌드위치와 커피를 사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복도를 걷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옥분이었지요. 지연은 핸드폰을 들었어요. 지연아, 너 지금 어디 있니? 병원에 있어요, 어머님. 엄마가 아파서요. 아, 그래. 그럼 언제쯤 집에 올 수 있겠니? 내가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말이야. 병원 좀 같이 가줘야 할 것 같은데. 지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쓰러져 계신데 시어머니는 자신의 병원 동행을 부탁하고 계셨어요. 지연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제가 엄마 옆을 떠날 수가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에이, 그래도 며느리가 있으면 다행이지. 요즘 같은 세상에. 알았어. 그럼 민수한테 부탁해야겠네. 옥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연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있으면 다행이라는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지요. 지연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잠들어 계셨어요. 지연은 샌드위치를 펼쳐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하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씹고 삼킬 뿐이었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지금 두 개의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요. 하나는 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이었고, 다른 하나는 쓰러진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 위에 또 다른 무언가가 얹혀지려 하고 있었어요. 아직은 보이지 않았지만 지연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지연이 집으로 돌아온 건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어머니의 상태가 안정되었다고 했어요. 잠시 집에 다녀와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에 지연은 집으로 향했지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던 거예요. 민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들어서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지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탁 위에 종이 한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지연은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간병 일정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갔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요일별로 병원 동행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병원 도착, 오전 10시 진료 동행, 낮 12시 점심 식사 준비, 오후 2시 약 복용 확인, 오후 5시 저녁 식사 준비, 저녁 7시 귀가 후 집안 청소. 빼곡하게 적힌 일정표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줄에 지연의 이름과 서명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지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분명 자신의 글씨체와 비슷했지만 자신이 서명한 적은 없었어요. 지연은 종이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요. 이게 뭐야? 민수는 그제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어요.
아, 그거 서로 헷갈리지 말자고 정리한 거야. 당신도 힘들잖아. 지연은 종이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서명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근데 이 서명은 내가 한 게 아닌데?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냥 형식적인 거니까. 중요한 건 일정을 지키는 거잖아. 지연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눈빛에는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어요. 그저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을 하려다 참았어요. 지금 따지면 싸움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종이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지요. 침대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건 부탁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지연의 의사는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정해놓고 알린 거였지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일찍 일어나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하지만 전날보다는 안색이 좀 나아 보였습니다. 지연은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지요.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지연아. 지연은 얼른 일어나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초점이 돌아와 있었어요. 엄마, 정신 차리셨어요? 어머니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의식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지연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와서 어머니를 진찰했지요. 의사는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더 안정을 취하면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은 시어머니 옥분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연아, 오늘 병원 같이 갈 수 있니? 지연은 어머니 병실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잠들어 계셨어요. 어머님, 제 엄마도 아직 병원에 계셔서요. 그래도 며느리가 있으면 다행이지. 요즘 같은 세상에. 민수는 회사 일로 바쁘다잖니. 내가 좀 도와줘야지.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옥분의 목소리에는 당연하다는 어조가 깔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언제 모시러 갈까요? 오늘 오후 3시. 정형외과 예약했어. 지연은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이 오후 1시였어요. 1시간 안에 시댁으로 가야 했지요. 지연은 어머니께 쪽지를 남기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도착하자 옥분은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지연은 옥분을 부축해 택시에 태웠지요. 병원까지 가는 동안 옥분은 계속 말을 했습니다.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집안일을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며느리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말을 반복했어요. 지연은 듣고만 있었습니다. 대답할 기운이 없었지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시 시댁으로 돌아와 옥분을 모셔다 드리고 나니 저녁 6시였어요. 지연은 다시 친정 어머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깨어 계셨어요. 어디 갔다 왔니? 잠깐 볼 일 있어서요. 엄마는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외로워 보였어요. 지연은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지요. 손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날부터 지연의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는 친정 어머니 병원에 갔다가 오후에는 시어머니를 돌보러 시댁에 갔어요. 저녁에는 다시 친정 어머니에게로 돌아왔지요. 두 집을 오가는 생활이었습니다. 잠은 쪽잠이었어요. 병원 간이 침대에서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 시댁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옥부는 지연이 오는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아침상을 차려놓으면 맛을 평가했고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만들라고 했지요. 이 나물은 너무 싱거운 것 같은데? 죄송해요, 어머님. 다시 무쳐올게요. 그래, 며느리가 있으면 이런 게 좋지.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니? 지연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물을 다시 무쳤어요.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마음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집에 거의 없었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며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있다며 나갔지요. 지연이 힘들다고 말하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가족이잖아. 그 말이 지연에게는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아야 한다는 말처럼 들렸어요. 지연은 보험 일도 병행했습니다. 고객 미팅은 틈틈이 잡았어요. 병원을 오가는 중간에 카페에서 만나 상담을 했지요. 고객들은 지연이 바쁜 줄 몰랐습니다. 지연은 늘 웃으며 상담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그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친정 어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열이 오르고 기침이 심해졌어요. 의사는 폐렴 증상이 있다며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급히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여보, 엄마 상태가 안 좋아졌어.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해야 한대. 그래. 그럼 검사 받으면 되지. 근데 오늘 시어머님 병원 가는 날이잖아. 내가 두 군데를 다 갈 수가 없어서.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먼저야. 예약도 해놨고 내 엄마는 내일 검사 받으면 안 돼? 지연은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내 엄마가 지금 열이 40도야. 폐렴이면 큰일 나는 거라고. 알았어, 알았어. 그럼 우리 엄마는 내가 모시고 갈게. 근데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스트레스 받잖아.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연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화면에는 통화 종료라는 글자만 떠 있었습니다. 지연은 가슴이 먹먹했어요. 우리 엄마가 먼저라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지요. 지연의 어머니는 민수에게 우리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처가 어머니일 뿐이었어요. 그날 민수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간다고 했지만 결국 회사 일이 생겼다며 가지 못했어요. 지연은 어쩔 수 없이 친정 어머니 검사를 미루고 시어머니를 모시러 갔지요. 옥부는 지연이 늦게 온다고 불평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으면 어떡해. 병원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생각 안 해? 죄송해요, 어머님. 택시가 안 잡혀서요. 에이, 며느리가 있으면 다행이지. 민수는 맨날 바쁘고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옥분을 부축해 병원으로 갔어요. 진료를 받고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타서 집까지 모셔다 드렸지요. 그리고 다시 친정 어머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얼굴은 더 창백해져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지요. 지연아, 미안해. 내가 너무 힘들지?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어머니는 지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뜨거웠어요. 열이 오른 거였지요. 지연은 간호사를 불러 해열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어머니의 열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찬물 수건으로 어머니의 이마를 닦아드렸지요. 밤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어머니의 열이 조금 내려갔어요.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너무 지쳐 있었어요. 며칠째 제대로 자지 못했던 거예요. 지연은 간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자마자 잠이 쏟아졌지요. 얼마나 잤을까요? 핸드폰 진동 소리에 깼습니다. 지연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민수였습니다. 여보, 지연아, 오늘 저녁에 우리 엄마 모시고 외식 좀 하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가자. 지연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열에 시달리고 계셨어요. 미안한데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엄마 상태가 안 좋아서. 또 맨날 못 간다고 하네. 우리 엄마도 서운해 하시잖아. 내 엄마가 아파서 그래. 이해해줘. 알았어. 근데 너무 내 엄마한테만 매달리지 마. 우리도 가족이야.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도 가족이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가족이라면 왜 이해해주지 않을까요? 가족이라면 왜 친정 어머니가 아플 때 함께 걱정해주지 않을까요? 지연은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깨달았지요. 자신은 지금 두 집을 오가고 있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집은 없다는 것을요. 친정에서는 딸이었고 시댁에서는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지연은 그냥 지연일 수 없었어요. 늘 누군가의 역할을 해야 했지요.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대신 생각했어요.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다고요. 뭔가 바꿔야 한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바꿀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참고 견디기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일주일 동안 두 집을 오갔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폐렴은 다행히 심하지 않았어요. 항생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나아지셨지요. 하지만 여전히 병원에 계셔야 했습니다. 의사는 최소 2주는 더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지연은 매일 아침 어머니 병실에 들렀다가 시댁으로 갔습니다. 옥분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지요. 그러고 나면 오전 10시쯤 되었습니다. 지연은 옥분을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물리치료를 받는 동안 대기실에서 기다렸지요. 치료가 끝나면 다시 집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점심을 차려드리고 설거지를 하고 옥분이 낮잠을 주무시는 동안 지연은 잠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오후 2시쯤 되었지요. 지연은 다시 친정 어머니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고 계셨어요. 지연이 오면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동시에 미안해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지연의 얼굴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내가 너무 야윈 것 같구나.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괜찮아요, 엄마. 잘 먹고 있어요.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연은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웠습니다.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했지요. 시간도 없었고 입맛도 없었습니다. 몸무게는 일주일 만에 3kg이나 빠졌어요. 거울을 보면 얼굴이 헬쑥해진 게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자리 잡았지요. 하지만 지연은 어머니께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실까 봐요. 지연은 매일 저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수는 늦게 들어왔어요. 10시가 넘어서였지요. 지연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민수는 피곤하다며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지연은 용기를 냈습니다. 민수에게 말을 걸었지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할까? 민수는 넥타이를 풀며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얘기? 요즘 내가 너무 힘들어. 두 집을 오가는 게 쉽지가 않아. 나도 힘들어. 회사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도 알아. 근데 나는 일도 하면서 양쪽 부모님을 다 돌보고 있잖아. 조금만 도와줄 수 없을까?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짜증 섞인 한숨이었어요. 도와주긴 뭘 도와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우리 엄마 병원은 내가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가는 게 낫잖아. 그럼 내 엄마는? 내 엄마도 아프신데. 내 엄마는 병원에 계시잖아. 간호사들이 다 챙겨주고. 우리 엄마는 집에 혼자 계시는데 누가 챙겨줘?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민수의 논리는 일견 맞는 것처럼 들렸지요.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연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나 혼자 다 하기엔 너무 벅차. 요양보호사라도 쓸 수 없을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요양보호사? 그거 돈 얼마나 드는데? 며느리가 있는데 왜 남한테 돈 주고 시켜? 하지만 알았어. 조금만 참아. 우리 엄마 허리 나으면 괜찮아질 거야. 가족이잖아. 또 그 말이었습니다. 가족이잖아.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민수는 방으로 들어갔고 지연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알 수 없었어요. 지연은 그냥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시어머니께 직접 말씀드려 보기로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한 후 옥분이 밥을 드시는 동안 지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제가 요즘 좀 힘들어서요. 친정 엄마도 병원에 계시고 해서. 그래, 내 엄마는 좀 어떠시니? 많이 나아지긴 하셨는데 아직 입원 중이세요. 그래서 제가 양쪽을 다 돌보려니까 좀 벅차서요. 옥부는 국을 떠먹으며 대답했습니다. 표정은 무심했어요. 그럼 어쩌겠니? 며느리 역할이 원래 그런 거지. 나도 시집와서 시부모님 모시고 친정 부모님도 챙기고 그랬어. 그래도 요즘은 시대가 달라져서요. 요양보호사를 쓰는 집도 많고. 옥부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요양보호사? 아들 며느리 멀쩡히 있는데 남한테 맡기라고? 그게 말이 되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지연아, 엄마 식사 중이시잖아. 나중에 얘기하자. 민수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언제 왔는지 몰랐어요. 민수는 지연을 쳐다보며 눈짓을 했지요. 그만하라는 눈짓이었습니다. 지연은 입을 다물었어요. 옥부는 다시 밥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요. 지연은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은 친정 어머니 병실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책을 읽고 계셨어요.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어머니 옆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지요. 어머니가 책을 내려놓고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보기엔 내가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지연은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지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민수는 도와주니?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니는 지연의 손을 잡았지요. 너무 무리하지 마라. 엄마는 괜찮으니까. 네, 엄마. 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알았어요. 어머니가 모든 걸 눈치채고 계시다는 것을요. 그날 밤 지연은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요양보호사 비용을 검색해 봤어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요. 지연의 보험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민수의 월급을 합치면 가능했지만 민수는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게 분명했어요. 지연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막막했어요.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았지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지연의 몸은 점점 더 지쳐갔어요. 어느 날 아침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발목을 삐끗했어요. 지연은 벽을 짚고 겨우 일어났습니다. 발목이 욱신거렸지요. 하지만 병원에 갈 시간은 없었습니다. 지연은 파스를 붙이고 다시 일정을 소화했어요. 절뚝거리면서요. 옥부는 지연이 절뚝거리는 걸 보고 물었습니다. 왜 그래? 다쳤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 그럼 됐네. 아, 오늘 저녁에 김치찌개 해줄 수 있지? 네, 어머님. 옥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다친 것보다 저녁 메뉴가 더 중요한 것 같았어요. 지연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지연은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가족일까요? 가족이라면 서로 아끼고 돌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왜 자신만 모든 걸 감내해야 할까요? 저녁이 되어 지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지연이 들어서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엄마가 전화하셨는데. 네, 내가 요즘 표정이 안 좋대. 좀 더 밝게 대하면 안 되겠니? 지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내가 표정이 안 좋다고? 응. 엄마가 기분 나빠하시잖아. 가족인데 좀 더 웃으면서 대하지. 나 지금 발목도 다쳤고 매일 두 집 오가느라 몸이 성한 데가 없어. 그런데 웃으면서 대하라고? 그래도 그렇지. 우리 엄마한테 짜증내면 안 되지.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 짜증낸 적 없어. 그냥 힘들어서 표정이 그런 거야. 목소리 좀 낮춰. 왜 이렇게 예민해? 요즘 너 너무 민감한 거 아니야? 내가 민감해? 내가? 그래.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해?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하는 거야. 지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민수는 지연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참으라고만 했지요. 지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지요. 지연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울고 나니 조금 후련했지만 동시에 더 공허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어요. 친정 어머니 병실에 들렀습니다. 어머니는 밝은 표정으로 맞아주셨지요. 지연아,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모레쯤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대. 정말이요? 다행이에요, 엄마. 그치? 집에 가고 싶었어. 그런데 너 얼굴이 왜 그래? 많이 부었네. 아니에요. 그냥 잠을 좀 못 자서요. 어머니는 지연을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는 않으셨어요. 지연은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옥분에 아침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병원에 모셔다 드렸지요. 모든 게 기계적이었습니다. 지연은 감정을 끄고 움직였어요. 그래야 버틸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오후에 시댁에서 나와 차를 기다리는데 지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고객이었어요. 지연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연 씨, 저번에 말씀하신 보험 계약서 검토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 네. 물론이죠. 언제 시간 되세요? 지금 바로 가능하세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지연은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 가면 친정 어머니 병실에 가는 시간이 늦어질 거였어요. 하지만 고객을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어디서 뵐까요? 지연은 고객과 만나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계약서를 보면서 지연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모든 게 명확히 적혀 있었어요. 보장 내용, 기간, 금액, 조건. 양쪽이 동의해야 성립되는 거였지요. 만약 한쪽이 일방적으로 조건을 바꾸면 계약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지연은 계약서를 내려다봤어요. 그러다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집에 있던 그 일정표요. 어머니 간병 일정표. 그것도 일종의 계약서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동의 없이 만들어진 거였어요. 일방적인 통보였지요.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계약이라면 계약으로 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 지연은 고객과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없었어요. 지연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새 문서를 열었지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쓰기 시작했어요. 간병 일정표를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각 항목 옆에 비용을 계산해서 적었지요. 병원 동행 시간, 교통비, 식사 준비 시간, 청소 시간, 모두 시간당 인건비로 환산했습니다. 전문 요양보호사의 시급을 기준으로요. 계산을 마치자
한 달 총액이 나왔습니다. 250만 원이었어요. 지연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숫자가 선명했지요. 지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노동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요. 지연은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아직 보여줄 때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준비는 되어 있어야 했지요. 지연은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별빛이었습니다. 지연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아직 방법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향은 정해졌지요. 더 이상 참고 견디기만 하지 않겠다고요. 자신의 가치를 지키겠다고요. 지연은 사흘 동안 그 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 숫자들이 선명했어요. 간병 시간, 교통비, 식사 준비, 청소, 병원 동행. 모든 것이 시간당 인건비로 환산되어 있었지요. 한 달 총액은 250만 원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숫자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자신의 가치일까요? 아니, 이건 가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존중의 문제였지요. 지연은 더 이상 투명 인간처럼 취급받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의 노동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지연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문서를 출력했어요. 종이 2장이었지요. 한 장은 일정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었고, 다른 한 장은 비용 계산서였습니다. 지연은 그 종이를 투명 파일에 넣어 가방에 넣었어요. 그날 저녁 민수가 일찍 들어왔습니다. 6시쯤이었어요. 지연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지요. 민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지연은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나왔어요. 가방에서 투명 파일을 꺼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지연은 천천히 민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종이를 내려놓았지요. 민수는 고개를 돌려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했어요. 뭔가요? 계약이니까 계산도 해야죠. 민수는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2번째 장을 넘겼지요. 비용 계산서였습니다.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야? 어머님 간병에 드는 비용이에요. 시간당 인건비로 계산했어요. 민수는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한 달에 250만 원? 이게 말이 돼? 전문 요양보호사 시급 기준이에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요양보호사 일이거든요. 민수는 종이를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당신 지금 장난해? 가족한테 돈을 받겠다고? 장난 아니에요. 당신이 만든 일정표잖아요. 계약처럼 만들어 놨으니 계약대로 처리하는 거예요.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가족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당신 정신 나갔어? 가족을 계약으로 만든 건 당신이에요. 제 동의도 없이 일정표 만들고 제 서명까지 위조했잖아요. 민수는 할 말을 잃은 듯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입을 벌렸다 다물었어요. 나는 그냥 뭐예요? 저한테 물어보기라도 했어야죠. 저도 사람이에요. 로봇이 아니라고요. 민수는 소파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서 있었어요. 떠는 다리를 억지로 세우고 있었지요.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전문 요양보호사를 쓰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이 계산서대로 비용을 지불하는 거고요. 민수 둘 다 돈이 드는 건 마찬가지잖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계속 무료로 할 수는 없어요. 저도 일해야 하고 제 엄마도 돌봐야 하거든요. 민수는 종이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숫자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어요. 한참 후에 말했지요. 요양보호사 쓰면 얼마야?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요.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깊고 긴 한숨이었어요. 알았어.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민수가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거실에 남아 종이를 다시 파일에 넣었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지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다음 날 민수는 옥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은 옆에서 들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저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요. 요양보호사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옥분의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들렸습니다. 크고 날카로웠어요. 요양보호사? 며느리 멀쩡히 있는데 무슨 소리야? 지연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서요. 일도 해야 하고 친정 어머니도 돌봐야 하고 그래서 며느리가 있는 거잖아. 어머니,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며느리한테만 맡기는 건 무리예요. 민수는 평소와 다른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은 놀라서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는 지연을 힐끗 쳐다보고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좋은 분 찾아서 모셔올게요. 옥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내 마음대로 해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지연을 바라봤어요.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지연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고마워요. 며칠 후 요양보호사가 결정되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경력 많은 분이었어요. 이름은 김 선생님이었습니다. 첫날 지연은 김 선생님을 옥분께 소개해 드렸지요. 옥분은 처음에 불편한 기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이 정중하고 세심하게 대하자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김 선생님은 아침 식사 준비부터 병원 동행, 물리치료 보조까지 모든 걸 도맡아 하셨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시댁에 매일 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부를 여쭙고 필요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면 충분했지요. 지연은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이미 퇴원하셨어요. 집에서 요양 중이셨지요. 지연은 하루에 한 번씩 어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산책을 했어요. 어머니는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지요. 어느 날 오후 지연은 어머니와 집 근처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봄볕이 따스했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지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요즘 내가 많이 밝아진 것 같구나. 그래요? 응. 표정이 편안해 보여.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로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지요.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내 몫을 찾은 거지. 지연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지연은 어머니의 팔짱을 꼈습니다. 함께 천천히 걸었지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어요. 지연은 그 꽃잎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요. 민수와의 관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예전보다 지연의 말에 귀 기울였어요. 저녁에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지요. 민수가 먼저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괜찮았어. 고객 한 분이랑 계약했어. 잘 됐네. 수고했어. 짧은 대화였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연은 그 변화가 고마웠습니다. 어느 주말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친정 어머니 댁에 같이 갈까? 지연은 놀라서 민수를 바라봤어요. 정말? 응. 오랜만에 인사드리고 싶어. 지연은 기뻤습니다. 민수와 함께 어머니 댁을 방문했어요. 어머니는 반갑게 맞아주셨지요. 민수는 어머니께 정중히 인사드렸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동안 제가 많이 신경 못 써드렸네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바쁜 거 아는데 뭘. 민수는 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일, 요즘 살아가는 이야기들을요. 어머니는 민수의 말을 듣고 계셨어요.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시며요.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서로 신경 쓰고 관심을 갖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요. 돌아오는 길에 민수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우리 엄마한테만 신경 썼던 것 같아.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앞으로 잘하면 되지. 민수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지 않은 한 손으로요. 지연도 민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붉고 아름다웠지요. 며칠 후 옥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이 받았어요. 지연아? 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한번 놀러와. 지연은 놀랐습니다. 옥분이 먼저 초대한 건 처음이었어요. 네, 어머님. 갈게요. 주말에 지연과 민수는 함께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옥분은 현관까지 나와 맞아주셨어요. 김 선생님 덕분인지 얼굴이 밝아 보였습니다. 어서 와라. 옥분은 지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고생 많았다. 지연은 깜짝 놀랐어요. 옥분이 고마워한다는 말을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야.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미안하구나. 지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옥분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앞으로 좀 더 잘해보자. 우리. 네, 어머님.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옥분이 준비한 음식이었어요. 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만드셨다고 했지요. 식탁에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편안한 대화가 오갔어요. 지연은 그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이런 시간을 위해 참았던 게 아니었지만 이제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 감사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뭐가? 나한테 바른 길을 알려줘서.
지연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옆얼굴이 가로등 불빛에 비쳤어요. 우리 둘 다 배운 거지 뭐. 민수는 웃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지연도 웃었습니다. 차는 밤길을 달렸어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었지요. 다음 날 지연은 친정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시장을 갔어요. 장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지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엄마. 다행이다. 내가 행복해 보여서 엄마도 기뻐. 지연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품은 따뜻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그 순간을 느꼈지요. 저녁 무렵 지연은 집에 돌아와 베란다에 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지요. 지연은 그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완벽한 관계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지연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법을요. 자신을 지키는 법을요. 그리고 그것이 가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을요. 지연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지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삶에도요.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지며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지연의 삶도 함께 변하고 있었지요. 요양보호사 김 선생님이 시어머니를 돌본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옥부는 처음에 불편함을 넘어 이제는 김 선생님을 신뢰하게 되었어요. 때로는 김 선생님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요. 지연은 일주일에 한 번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의무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온 방문이었어요. 옥부는 지연이 올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예전처럼 이것저것 시키지도 않으셨어요. 대신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지요. 어느 날 옥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내가 많이 미안했어. 지연은 차를 내려놓고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야. 나도 이제 알겠어. 며느리라고 해서 다 해야 하는 건 아니더라고. 김 선생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 지연은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도 많이 편해지셨죠? 그럼. 김 선생님이 나보다 훨씬 잘하시더라. 전문가는 역시 달라.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편안한 웃음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장면이었지요. 지연은 그 변화가 신기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친정 어머니는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집안일을 하실 수 있을 만큼 건강해지셨어요. 지연은 여전히 자주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함께 산책을 하고 장을 보고 요리를 했지요.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어느 오후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왜요, 엄마? 내가 힘들 때 엄마가 짐이 됐잖니. 아니에요. 엄마는 제게 힘이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래도 미안해.
앞으로는 더 건강하게 살게. 너한테 짐 안 되게. 엄마는 제게 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지연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지요. 김치 냄새가 났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 순간이 소중했어요. 민수와의 관계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수는 이제 지연의 일정을 물어봤어요. 오늘 뭐 해? 고객 미팅 2개 있어. 그럼 저녁은 내가 준비할게. 정말? 응. 치킨 시켜 놓을게. 지연은 웃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가 컸어요. 민수가 지연의 시간을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지요.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마트를 돌며 이것저것 골랐어요. 이거 살까? 좋아. 저거는 어때? 괜찮네. 소소한 대화였지만 행복했습니다. 함께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민수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응? 고마워. 뭐가? 나한테 포기하지 않아줘서. 지연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나도 고마워. 변하려고 노력해줘서. 민수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주차장으로 걸어갔지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지연의 일도 잘 풀리고 있었습니다. 시간 여유가 생기면서 고객 관리에 더 신경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상담 횟수도 늘었고 계약 건수도 증가했지요. 지연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도 지연의 변화를 알아챘어요. 한 고객이 말했습니다. 지연 씨,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네.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제 삶을 되찾았어요. 고객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지연은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웃었지요. 어느 날 저녁 지연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새 폴더를 하나 만들었지요. 이름은 나의 기록이었습니다. 지연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장례, 어머니의 입원, 시어머니 간병, 민수와의 갈등, 계약서 사건, 그리고 변화의 과정까지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글을 쓰면서 지연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를요. 예전에 지연은 참기만 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지연은 달랐지요. 자신의 가치를 알았고 그것을 지킬 줄 알았습니다. 지연은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제목은 참는 며느리에서 선택하는 사람으로였어요. 언젠가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지연과 민수는 양가 부모님을 모두 모셨어요. 친정 어머니와 시어머니, 그리고 지연과 민수, 네 사람이 함께 식사를 했지요. 레스토랑은 조용하고 아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녹음이 우거진 나무들이 보였어요. 옥분이 친정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사돈댁, 건강 많이 좋아지셨네요. 덕분에요. 사돈댁도 많이 좋아 보이세요. 김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두 어머니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에는 어색했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편안해 보였어요.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수가 지연에게 속삭였습니다. 다 내 덕분이야. 아니야.
우리 모두의 노력이지. 식사가 끝나고 나올 때 친정 어머니가 지연을 불렀습니다. 지연아, 잠깐. 네, 엄마. 어머니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넌 정말 잘했어. 엄마가 자랑스러워. 지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고마워요, 엄마.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 네, 엄마. 꼭 그럴게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옥분도 다가와 말했어요. 지연아, 나도 한마디 해도 될까? 네, 어머님. 내가 나한테 가르쳐줘서 고마워. 뭘 가르쳐 드렸어요? 존중이. 서로 존중하는 게 가족이라는 걸. 지연은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배운 거예요, 어머님. 옥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어요. 그날 밤 지연은 집에 돌아와 베란다에 섰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도시의 불빛 사이로 반짝이는 별들이 보였지요. 지연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요.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완벽한 삶이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지연은 알았어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를요.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을 지키고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법을요. 민수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지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뭐 생각해? 앞으로 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함께 잘 살아갈 거야. 지연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 함께. 두 사람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요. 며칠 후 지연은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나의 기록 폴더를 클릭했어요. 새 문서를 만들었지요. 제목은 앞으로의 약속이었습니다. 지연은 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두 번째, 나는 내 가치를 존중한다. 세 번째,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통한다. 네 번째, 나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다. 다섯 번째, 나는 모든 것을 기록한다. 지연은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이 약속들은 지연이 앞으로 살아갈 방향이었어요. 나침반 같은 것이었지요. 주말 아침 지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내려 베란다로 나갔어요.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지요. 지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했어요. 크게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순간, 이 평온함이 좋았어요.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민수가 일어나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오늘 뭐 할 거야? 친정 엄마 댁 들렀다가 장 보려고. 나도 같이 갈게. 정말? 응. 우리 함께 가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라는 말이 좋았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길이었으니까요. 오후에 두 사람은 친정 어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는 마당에서 화초를 가꾸고 계셨어요. 지연과 민수를 보고 환하게 웃으셨지요. 어서 와라. 두 사람은 어머니를 도와 화초를 심었습니다. 흙을 만지고 물을 주고 햇볕을 받으며요. 평범한 오후였지만 특별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세 사람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지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참 좋구나.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지연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이보다 더 바랄 게 없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지요. 지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참는 며느리도 희생하는 딸도 아니었어요. 그냥 지연이었지요. 자신의 가치를 아는 지연,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지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지연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연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이곳은 지연에게 진짜 집이었어요. 쉴 수 있는 곳, 자신일 수 있는 곳이었지요. 지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지연은 웃고 있었어요. 진심 어린 미소였지요. 지연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새로운 일들이 있을 거고 작은 어려움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지연은 이제 알았으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요.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스르르 찾아왔어요. 편안한 잠이었지요.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드는 밤이었습니다. 지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어요. 참는 사람에서 선택하는 사람으로, 희생하는 사람에서,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성장한 지연의 진짜 삶이 이제 시작되는 거였지요. 그리고 그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씩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요.